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재의 분류 한국사 교실입니다. 첫 시간에도 잠깐 쌤 이름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요 한자가 정승승 제목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풀이를 하니까 정승감입니다. 뭐 쌤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정승감으로 훌륭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콜론은 이제 뜻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요. 예. 사람 이름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겠는데요. 자, 본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삭기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뗀석기 중에 주먹도끼. 여러분, 도망가는 짐승 보입니까? 신석기 하면은 빗살무늬 토기. 빛 있잖아요. 빛, 머리 빗는 빛. 그 빗살로 무늬를 낸 것 같은 톡이다 이 말이죠. 빗살무늬 토기. 자, 빗살무늬 토기를 보니까 그문을 손질하는 아낙네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고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한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고 가락바퀴. 이 가락바퀴는 그 실을 뽑는 도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실을 뽑는 아낙네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신석기인데 우리들의 조상이었으니까 아마 우리 중에 이분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은 본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가의 형성 이 내용인데, 자, 그럼 여기 고려성과 청동기 문화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청동기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이제 고조선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한반도에도 이 그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최초의 군장 국가가 있었어요. 그 군장 국가 이름이 바로 고조선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동기하고 철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구를 보겠는데요. 농기구 보면은, 자, 역시 이제 신석기 이어서, 자, 반달 돌칼 농기구 사용됩니다. 반달 모양의 돌로 만든 칼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꼭 알아놔야 됩니다. 반달 돌칼. 자, 여러분 이삭다는 아저씨가 보이죠?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죠?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아저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외에 박현할 도끼, 홈자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반달 돌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돌이 널리 농기구로 사용된 거 보니까 당시에는 청동제 농기구는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청동 구리잖아요. 주성분이 구리. 그 구리에 푸른 녹이 있으니까 청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렁물렁한 구리로 가지고는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땅한테 농기구가 집니다. 그래서 이 청동제 농기구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반달 돌칼, 그 이삭 따는데 사용됐을 것이라고 이 추측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시 아마 벼이삭도 땄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청동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청동기 중에 자, 비파 모양의 청동칼 뭐죠? 비파형 동검인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파형 동검. 여러분 비파 소리가 납니까? 뭐 거친 무늬 거울. 이거는 이 북방에서 이주 해온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방식이에요. 요 입체적인 수업은 우리 잠시 뒤에 유물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기는 여기 이제 미송리식 토기 요거 중요합니다. 다른 민머리 토기도 있고 붉은 감토기도 있지만은 미송리식 토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미송리에 가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이상한데 지금 북한 땅이거든. 평북 의주. 탈북한 사람 중에는 있겠다. 이렇게 폭넓게 사고해야
역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이 출토된 그 유적을 보면은 대표적인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중요합니다. 고인돌 원래는 고임돌입니다. 이것이 괸돌로 바뀌었고 이것이 고인돌로 이렇게 세련되게 학술 용어가 정해진 겁니다. 이 고인돌 위에 물 떠놓고 빌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이번 시험에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도 있습니다만 고인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인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기 시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철기 시대는 요 청동기 시대보다는 조금 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요 색깔을 요 체크하는 색깔을 조금 덜 중요하다는 의미로 빨강색에서 파랑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풀한 수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철기 시대니까 뭐 당연히 철제 농기구 사용되죠. 예. 그러면 이제 경작하는 면적이 늘어나요. 그럼 농업이 발달해요. 경제 기반도 전 시대보다는 뭐 올라만큼이 안 되지만 전 시대보다는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청동기는 뭐 단단한 금속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줬으니까 의식 일종의 뭐 제사 같은 거요. 의식 사용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놔두시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이제 청동기를 제작했는데요. 이거 이따가 뭐 우리 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 비파형 동검에서 자 비파형 동검보다 이제 가늘어 써요. 이 가늘 모양의 세형 동검. 이 생동검을 만들었는데요. 이 세형 동검의 제작은 바로 이제 그 청동기 문화의 토착화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뭐 잔무늬 거울도 있었고 또 뭐 거푸집 그렇게 이런 청동 제품을 만드는 그 틀 이름이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예. 이 거푸집의 등장은 바로 이 청동기 문화가 이제 보편화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러면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한국식 청동기 문화다. 뭐 쌤도 그렇게 뭐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한국식 청동기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쌤, 그러면은 자주성이 있는 이 세형 동검이 비파형 동검보다 더 중요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시험에 비파형 동검이 툭 하면 나오는데 쌤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세형 동검보다는 비파형 동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턱을 보면 민머리 턱이, 민머리 턱이, 덧띠 턱이, 뭐 검은 간턱이. 그리고 당시에 이런 유물이 출토되는 이 유적 무덤을 보면 널무덤, 독무덤. 여러분 장독 알죠? 장독, 항아리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요 모천만에 이 철기시대 모천만에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따 우리 구체적으로 또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진을 통해 보겠습니다만은 명도전. 요 명도전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도전. 여기 도자, 칼도자예요. 칼도. 이 칼 모양의 돈이에요. 칼 모양의 돈.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또 뭐 오수전, 발량전 이런 것도 발견이 되었어요. 이것은 중국과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경남 의창 다월이, 경남 의창, 경남 학생들 있겠죠. 경남 창원. 뭐 전에는 의창이라고 그랬는데요. 창원. 이 창원 다월이 유적에서는 이 붓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붓은 바로 이제 한자, 다시 말해 문자가 사용됐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그 전문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별짓는 기준이 바로 문자인데, 예, 한자도 일종의 문자잖아요. 이런 것이 사용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동기 철기 시대를 묶어서 이 상황을 알아보겠는데, 자 먼저 이 경제편을 보면은 자 이 간섭기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다양한 간섭기 농기구의 사용으로 조금 중요합니다. 농업이 발달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벼농사가 시작됐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유물이 반달돌칼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놔두시고 또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니까 이제 사냥이라든가 고기잡이 비중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고기라든가 이제 물고기 좀 적게 먹고 이제 밥을 더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불렀겠다, 그죠? 자, 집터로 보면은 이 집터 유적이 이제 배산임수가 되는데, 배산 집 뒤가 산이에요. 앞은 강가 냇가예요. 그 오늘날 농촌하고 비슷해요. 자, 이 형태는 움집이에요. 움집. 예. 예, 움푹 팠어요. 그럼 움집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점차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예, 움집. 뭐 배산임석 지역, 예, 이런 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로 보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 역할이 나눠집니다. 남자는 이제 힘든 일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여성들은 뭐 집안일을 하게 돼요. 이 결과 이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네. 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발생으로 이렇게 남성들이 드디어 이 경제의 주역이 됩니다. 이제 꼰대가 등장하는 거죠. 꼰대. 예, 그때부터 이제 꼰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은 없습니까? 쌤은 꼰대가 안 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잉여 생산물의 축적과 이 사적 소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빈부차가 생겨나고요. 또 이 지배자가 생겨나면서 계급이 발생해요. 이 중에서 이 계급이 많은 사람들은, 야, 마치 우리 좀 선택받은 사람이 뭐이다, 이거 하늘의 자손이 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현손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잘난 척하는 거죠. 또 금속재 무게 사용으로 이제 정보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 정보 활동의 결과 이제 계급 사회가 되고, 이 첫 번째로 이 계급을 우리는 이제 정치적 세력이 등장해야 돼. 그 정치적 세력이 바로 군장이에요, 군장. 이 계급 사회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술 활동으로 보겠는데, 예술 활동은 주술, 여러분 부적 알죠? 부적. 혹시 갖고 다니는 학생 있습니까? 쌤도 전에 갖고 다닌 적이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지금은 안 갖고 다닙니다. 이 주술적 의미의 청동 제품과 토제품인데, 그 대표적인 예술 활동은 이제 바위 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울주는 동물과 고래를 새겨놨습니다. 이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죠. 그리고 고령은 이 기하적 무늬가 되는데, 뭐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이런 건데요. 특히 여러분 요 동심원에 주목하시면 좋겠죠. 이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농사짓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 다 뭡니까? 풍요로운 생활, 이 많았으면 좋죠. 예, 그래서 풍요를 기원하는 것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페이지에서는 자, 이론적으로 내용을 정리했고요. 지금부터는 자, 이 사진 내지는 그림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미송이 시토기 그랬습니다. 미송이 시토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측에 맨무늬 토기하고는 비교가 되죠. 자, 미송리, 여러분 동네 이름 좋죠? 미송리. 여러분 뭔가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쌤이 중요한 거 나올 때마다 멘트를 하고 또 웃죠. 네, 역시 여러분들은 또 해석을 잘 하네요. 중요한 거 나올 때마다 쌤이 그렇게 한다는 거 발견하셨네요. 앞으로도 잘 활용하시면은 수업하는데 대단히 유익하고 좋겠죠. 네. 그리고 그 아래 자, 비파 모양의 청동칼, 비파 소리 들리나요? 비파 모양의 청동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쌤 수업 시간에 최고의 별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 3개를 하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별 하나에 3제곱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 봐야 하나밖에 안 돼요. 1을 3제곱 해보세요. 3이 되는가? 차라리 별 곱하기 3을 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네.
네, 어쨌든 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은요, 이 북방에서 온 전사들이 어깨에 비파형 동검을 메고 들어와서 토착민들을 정복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당시 그 토착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무기 앞에 손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아저씨,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말하는 강 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벌벌 떨지.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예, 어쨌든 비파형 동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우측에 보면은 모양이 좀 가늘어졌죠. 예, 세형 동검, 세형 동검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동 도끼를 제작하는 데 사용했던 거푸집, 예, 거푸집, 예, 이런 모양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자 명도전, 예. 돈이 많으면 좋긴 좋지만은 이 돈은 많이 무거워서 부담됐겠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많으면 좋다고요. 네. 또 발량전. 또 그리고 2018년 수능. 이 2018년 수능에 나왔던 반달돌칼 요거 알아두시오. 네. 이삭 따는데 뭐 사용된 도구라고 그랬죠. 이 여러분들 생각에 이삭이 정말 잘 따졌을까요? 배가 고파서 빨리 쌀밥 먹고 싶은데. 예,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2018년 수능, 2018년 수능에 출제됐던 이 북방식 고인들, 이 북방식 고인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쌤 수업 중에 최고의 별이 몇 개라고요? 그렇죠, 3개죠. 예. 이 3개일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방식 고인돌 아닙니다.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예. 이 현재 일에 전 세계에 보면은 고인돌이 한 5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한 2만 7천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고인돌 공화국이죠. 고인돌 공화국. 예, 또 고인돌의 뭐 하부 구조는 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도 이렇게 생겼고요. 뭐 지배층들이 사용했던 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우측에 보면은 이 경계를 표시하는 선돌, 선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2강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그렇다면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